네, 안녕하세요.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책인데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이 Capital Theology 이제 토마 피케티 이제 21세기의 자본 뭐 이런 거를 쓴 아주 유명한 저자죠. 거의 이분이 이게 지금 페이지가 뭐 레퍼런스까지 하면은 거의 120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에 관한 생각 한 780페이지까지 읽어봤는데 와, 이 1000페이지짜리를 또 한번 읽어보려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 두껍다고 좋은 책은 아니죠. 그리고 책의 두꺼운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가 포인트인데 사실 이런 책을 볼 때마다는 이제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 데이터를 이분의 해석뿐만 아니라 제 해석까지 더하면서 같이 만들어갈 때가 이런 책을 읽을 때 참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뭐 고르는 이유는 뭐 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토마 피케티라는 이 사람의 어떤 걸출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저도 자본주의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본주의를 이 대석학은 보는지, 그리고 제가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뭐랄까 제 자신으로 구체적인 그 이론을 만들어 갈까를 고려하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이제 올해 진짜 제 생에 제일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게 책 하나하나가 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 책에서도 한국, 타이완, 헝가리는 안타깝게도 자료가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그 어떤 자료들을 제가 해석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점차 이제 세계화가 거의 돼가고 있고, 그래서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전 세계의 위기가 되는 자본의 연결성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고, 이런 자료들의 어떤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 생각이 좀 더 세련돼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서양 책들은 이게 뭔가 이게 해석의 어떤 번역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입각을 하기 때문에 읽을 때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끄럽게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쩌면 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좀 더 뭐랄까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이 조금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왜냐면 이게 사회인문학적 관점으로 쓰이고 제 전공은 과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공부한다는 게 참 그 읽으면서 제 스스로 머릿속으로 이제 식어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읽진 못했어요. 저도 이제 점차 이제 조금씩, 그리고 이제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용의 질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느냐보다 어떤 좋은 기업을 얼마의 양을 가지고 적절히 질 좋은 기업으로 내가 만들어가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책도 그런 읽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 부분의 생각이 물론 있지만 저의 생각도 한번 더불어서 같이 말해볼 거고, 그리고 이 책 서론을 이제 보면 첫 문장은 이제 인간 사회는 저마다의 불평등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대야만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에 대한 어떤 뭐 맥락이 여기에 깔려 있고,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근거, 이게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인데, 인간 불평등, 그 불평등에 대한 어떤 자료들, 그러니까 단지 불평등에 대한 현상이 아니라 그 근거들을 명확히 대고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제 첫 문장의 포인트인데, 그 첫 문장이 이 전체를 어느 정도의 화두를 던져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점차 우리가 이제 불평등에 가고 있어요. 뭐 전문적인 용어는 지니계수라든지 불평등 지수라든지,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버는 돈의 뭐 80%, 90%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양극화가 갈수록
이게 분배되기보다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정치 체계에 어떤 정당이 들어서든 그거는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저도 이제 감각적으로는 느끼지만 어떤 과학적인,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보지만 이게 어떤 근거를 대면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근거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회의 구조의 이념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시대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본의 흐름이 들어가면 옳다라는 식의 우리의 어떤 관념을 만들어주고 그 관념대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왕권이 이제 그 어떤 핵심 구조였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기 때문에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루이 16세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 중세에는 이제 신이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권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든지 교황 같은 것들이 이제 이념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져 갔죠. 지금은 이제 자본, 즉 뭐냐? 쉽게 말하면 예산, 그리고 피스컬, 예산의 어떤 힘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구조화되고 그 구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평등의 근거를 대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전제가 항상 인간 사회는 불평등해왔다는 건데 그게 이제 더 파고 들어가 보자면 과거 왕권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항상 존재해왔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기반한다고 보면은 민주라는 것은 모두가 주인인데 모두가 주인이라는 이 가운데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해결법은 무엇인지를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시해주는 방법들이 이제 아직 저는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그런 것을 하고 그 정치 체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고 투표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게 정의를 담고 있고 그게 올바른 해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표라는 것이 어떤 선거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개선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는 걸 보면 선거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꼴 선거는 아닌데 선거를 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정권 변화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여기 책에서 말하는 양극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체계를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체계로 바꿔서 그게 지금의 정치 체계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 그러니까 소유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이 다 소유했고, 그러니까 특별층, 귀족층이 다 소유했고, 그 귀족층의 소유 체계를 인정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모두 다 능력주의고 기업주의이기 때문에 네가 능력만 되면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사회 구조.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념 밖에서 본다면 능력주의라는 것이 곧 이제 올바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곧 이제 더 큰 힘을 가지고면 된다라는 관점인데 근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도덕성과 이런 게 결여된다면 그런 자본의 힘을 가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리는 이해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타당하냐고 그게 이제 올바른 결정이냐고 물어볼 때 그게 아니라는 어떤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 유튜브만 봐도 몇 억 벌었어요. 어떻게 하면 몇 억 버는 법, 그리고 뭐 20, 30대 1억 모으는 법, 이런 어떤 메소드적인 측면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양만 늘리면 좋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인류가 지속되는 방향에서 양극화를 만들어 왔다면 우리가 한번 그 방식의 그 자본의 양이 모든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제와 소유 체제가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로 남고 있는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더 균등하게 된다라는 말들은 사실 굉장히 거짓말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꾸려야 했는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선동과 그 어떤 달콤한 말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잘못된 선거를 많이 해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뭐 쿠데타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고, 그 어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뭐랄까 징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군사정변이죠. 쿠데타죠. 쿠데타라는 것이 과연 북한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정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정부가, 그러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 정권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고, 전쟁이라는 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를 만들려면 어떤 정치 체계를 우리가 선거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선거를 선택했다면 그 선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가야 된다는 점을 이 책에서 좀 많이 저에게 일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체제라는 것도 파고들면은 교육과 조세제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하는데 그 소유가 결국에는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소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제도를 점차 하느냐도 소유 체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조세제도, 지금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로 나뉘지만 법인세는 모든 걸 쓴 거를 제한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먹이는가 반면, 개인은 쓴 거를 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더라도, 그리고 소득 그 세법도 그 세금을 걷어내는 어떤 비율도 굉장히 개인 소득세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조세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불평등에서 기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 조세 제도를 공평하게 받는다고 우린 생각을 하죠. 숫자로서.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닐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어쩌면은 더 양극화를 급속도로 하는 것이 조세제도의 특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계속 이 불평등에 대한 꾸준한 어떤 사회가 된다면 이 책에서 나오는 자료들과 근거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이나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 혼자 많이 벌면 사실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혼자 버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같이 더 큰 자본으로 만들어서 그 자본의 흐름이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더욱더 그 전보단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어떤 나오는 사건들과 사례들, 그리고 현상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조금 이 불평등에 대한 현실을 좀 더 직면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도전이죠, 도전이. 엄청난 시간을 나한테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만큼 피케티라는 이 사람이 그 불평등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불평등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은 다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짧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차 구체적으로, 그리고 점차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의 사회적 시스템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큰 좀 한 걸음 뒤에서 보는 거라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자본주의에서 투자자로서 그리고 자본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요즘에 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우리도 한번 이 책을 다 읽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계속 천천히 읽고 읽어가는 와중일 수도 있는데 불평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투자와도 연결이 돼 있는지 고민해서 더 큰 그리고 더 어떤 도덕적인 그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